안녕하세요. 오늘은 면역력을 높여 암을 치료하는 한양방 통합 암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도움 말씀 주실 한의사 조현정 원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한방부인과 전문의 조현정입니다. 원장님, 이 많은 치료법이 개발되었다고 하지만 그래도 암에 의한 통증이나 암 치료에 대한 부작용 때문에 많은 시민들분께서 걱정하고 계신데요. 암에 생기는 원인이 뭘까요? 네, 인간 몸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가 세포인데요. 이 세포는 스스로 성장하고 분열하고 자연사하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부의 어떤 원인에 의해서 유전자의 변형이 생기게 되고 불완전하게 성숙하거나 과다하게 증식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런 것을 암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암이 되면 이 조직은 어떤 한 곳에 있지 않고 다른 조직이라든지 장기에 침범할 수도 있고 파괴할 수도 있으며 또 다른 장기에 전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하다고 합니다. 네, 원장님, 요즘 암 발생률이 높아지는 이유가 서구화된 식생활이라든지 생활 습관이 바뀐 부분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이 일상생활에서 암을 예방하는 법은 뭐가 있을까요? 네, 암과 관련된 인자들이 몇 가지 꼽히는 게 있는데요. 먼저 담배를 예로 들 수가 있습니다. 담배에는 발암 물질이 한 60여 가지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해로운 물질입니다. 또 현재로서 암 환자 중에 한 3분의 1 정도, 그리고 폐암 환자의 한 85% 정도가 흡연자일 정도로 암과의 긴밀한 관련이 있습니다. 또 이 담배라는 것은 폐암에만 연관이 있는 게 아니고 구강암이라든지 식도암, 그다음에 후두암, 또 신장암이나 방광암, 췌장암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금연하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또 이제 본인만 담배를 피우는 게 아니라 간접 흡연을 통해서 옆 사람도 피해를 보실 수가 있고요. 또한 금연을 하시더라도 몇 년 또는 한 십수년이 지나도 몸에서 그 물질들이 발견될 정도로 해롭다고 합니다. 다음은 식습관인데요. 현재인들은 과거에 비해서 음식을 굉장히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체내에서 소비되는 에너지보다 더 많은 음식을 섭취하게 돼서 영양의 불균형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건강한 음식을 찾기보다는 아무래도 미각에 즐거움을 주는 그런 음식들을 더 찾게 될 수가 있고요. 좀 다양한 식품 첨가제라든지 조리 방법들, 그리고 오염이나 부패 등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또 다음으로는 과체중이나 비만을 들 수가 있는데요. 과체중이나 비만한 여성 중에서 그 폐경 후에 여성분들의 유방암 발병률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동이 꼭 필요하십니다. 운동은 일주일에 5회 이상 하시는 게 좋고요. 한번 하실 때는 30분 이상 충분히 하셔서 땀을 조금 흘리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원장님, 그러면 적정 체중은 어느 정도가 적정하다 볼 수 있을까요? 네, 적정 체중은 체질량 지수로 말을 하게 되는데요. 아시아인은 적정 체중이 체질량 지수가 18.5에서 25 정도가 해당됩니다. 킬로그램을 미터의 제곱으로 나눈 값인데요. 예를 들면 170cm의 사람이 있다고 했을 때 적정 체중은 한 53kg에서 72kg 정도 요 사이가 됩니다. 원장님, 암을 치료할 때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하는 게 굉장히 예후에 좋다고 하던데요. 조기 검진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조기 검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대두되고 있는데요. 암이 한 곳에 국한되어 있을 때 발견할 수 있는 그 상태에 검진되는 게 조기 검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국가암 검진 사업을 통해서 조기 검진을 할 수 있도록 국민들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먼저 여성의 경우에는 만 20세 이상에서 자궁 경부 세포 검사를 통해서 자궁 예방암을 검진할 수가 있습니다. 또 만 40세가 되면 남녀 모두에서 위 내시경을 통해서 위암 검진을 실시할 수가 있고, 또 여성의 경우에는 유방 촬영술을 하심으로써 유방암을 미리 검사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만성 간 질환이 있으신 분들도 만 40세 이상에서 간 초음파라든지 혈액 검사를 통해서 암을 검진 받으시게 됩니다. 이제 또 만 50세가 되시면 대장암 검사를 하실 수가 있고요. 만 54세 이상에서는 어떤 조건의 흡연자에 한해서
폐암 검진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시기에 받으시면은 훨씬 평소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암 검진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이때는 꼭 암 검진 실시하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현대인들이 암 발병률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요즘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암이 발병하고 있나요? 제일 최근에 발표된 자료가 2017년의 통계인데요. 2017년 한 해 동안 22만 명 정도 발병했다고 합니다. 남성은 그중에서 12만 2천 명 정도고 여성은 약 11만 명 정도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런 암 중에서 제일 많이 발생하는 암은 위암으로 나타났고요. 대장암, 폐암, 갑상선암, 유방암 이런 순서로 발병하고 있습니다. 원장님, 암 발병률이 남녀에 따라서 구분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이 각 성별로 어느 암이 많은지도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남자와 여자는 이제 장기가 또 다르기 때문에 그 발병 순위가 조금은 다릅니다. 남성에서는 위암이 가장 많이 발생되고요. 폐암, 대장암, 전립선암, 간암 이러한 순서입니다. 여성에서는 유방암이 제일 많이 발병하고 있고 갑상선암, 대장암, 위암, 폐암 순서입니다. 각 암의 종류에 따라서 생존율도 다른 것 같아요. 그 암별 생존율은 어떻게 되나요? 네, 5년 암 상대 생존율을 이제 측정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2017년 자료에 따르면 약 70.4%입니다. 이거는 예년에 비해서 굉장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방암이라든지 갑상선, 전립선암은 거의 90% 이상 생존할 정도로 치료율이 높은 편이고요. 조금 치료율이 낮은 암 중에서는 췌장암이나 담낭암, 폐암 등이 있습니다. 원장님, 그러면 이제 건강검진이나 아니면 진료 과정에서 암이 발견되면 일반적으로 어떤 치료를 받게 되나요? 현대의학적으로 암 표준 치료는 수술, 항암, 방사선 치료 등이 있습니다. 이제 수술은 제일 오래된 암 치료법으로 국한된 이제 그런 종양이 있을 때 해부학적으로 가능한 상태에서 조직을 떼어내는 것을 말하는 거고요. 아주 이제 그 조기 검진이라든지 국소적으로 종양이 있을 때 굉장히 확실한 근치 방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항암 치료는 전신적으로 작용하는 치료 방법인데요. 약제도 굉장히 종류가 많지만 일반적으로는 세포에 독성을 주는 그런 약제들을 사용해서 암세포를 직접 공격하고 있습니다. 방사선 치료는 방사선을 암 덩어리에 쬐어서 그 암을 파괴하는 치료법입니다. 표준 치료가 있고 그 표준 치료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통합의학이라고 최근 대두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통합의학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통합의학이라는 것은 미국의 어떤 컨소시움에서 정의가 내려졌는데요. 전인적 관점에서 환자와 의사와의 관계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의학입니다. 정보화된 그런 근거에 의한 치료법들, 또 치료 규율, 그리고 건강 전문가들이 총동원돼서 이상적인 건강이라든지 치료에 달성하게끔 만드는 그런 의학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통합 암 치료는 이러한 통합 치료를 암 환자들에게 같이 이용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실제로 약 48%에서 88%의 환자들이 암을 치료하실 때 본인의 건강 증진이라든지 면역력 강화, 체력 증진을 위해서 이러한 통합의학을 같이 병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통합의학 중에서도 특히 최근 통합암 치료가 많이 각광받는 것 같아요. 통합암 치료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표준 암 치료가 많이 발전을 해서 이제 표적 항암제라든지 면역 항암제라든지 이렇게 좀 독성이 약한 약들이 많이 개발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도 아직도 기본이 되고 있는 거는 세포 독성 항암제입니다. 이 세포 독성 항암제는 전신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상 세포들도 조금은 손상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몸의 기운을 조금 더 높여주고 이 몸에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을 더 도와주기 위해서 통합치료요법들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동서의학융합암센터에서는 고주파 온열요법, 그다음에 면역주사, 또 고용량 비타민C 주사요법, 미술토요법, 그리고 침치료나 뜸치료, 한약치료, 또 운동치료나 도수치료 등을 통해서 이 환자분들의 건강 증진에 힘쓰고 있습니다. 고주파 온열 암 치료를 통합 암 치료의 첫 번째로 말씀해 주셨는데요. 고주파 온열 암 치료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암세포는 정상 세포에 비해서 열에 약하다는 성질을 이용한 것인데요. 이제 몸에 에너지를 가하게 되면 암세포에만 선택적으로 전류가 흘러가게 됩니다. 그러면 열이 나고 이 암세포에서 또 대사가 항진되면서 암세포 스스로 사멸하게 되는 그런 암세포를 파괴하는 치료법입니다. 하지만 정상 세포에는 거의 영향이 없기 때문에 부작용이라든지 그다음에 합병증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원장님, 그 고주파 온열 암 치료에 맞는 환자군이 따로 있을까요? 고주파 온열 암 치료는 항암 치료라든지 방사선 치료를 많이 힘들어 하시는 분, 그다음에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 하실 때 치료 효과를 좀 높이고 싶으신 분, 그다음에 암성 통증이 심하신 분이나 진통제를 좀 많이 드시는 분들에게도 효과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조금은 부작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없는 치료들을 찾으실 때 이걸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암 종류 중에서는 고형암이 있으신 분들에게 효과적입니다. 원장님, 통합 암 치료에서 면역 주사라고 해서 면역력을 올려주는 주사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몸의 흉선이라는 곳에서 사이모신 알파-1이라는 물질이 분비가 되는데요. 그걸 주 성분으로 하고 있는 주사가 있습니다. 이 주사는 암세포를 파괴하는 데 도움을 주고 환자의 면역력을 상승시키는 데 도움을 주고요. 그다음에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라든지 암세포를 파괴하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부작용들을 겪고 있으신 분들의 체력 증진에도 도움이 됩니다. 원장님, 그 주사요법 중에서 비타민 C 요법이 효과적이라는 얘기도 들었거든요. 근데 일반적인 비타민 치료랑 좀 다르다고 들었어요. 어떤 효과가 있나요? 네, 이제 일반인의 경우에는 그냥 비타민 C를 경구 복용하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있지만 암 환자에게는 비타민 C가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고용량의 비타민 C를 정맥으로 주사하게 되는데요. 이런 치료는 정상 세포에 항산화 효과를 하기 때문에 항암에 도움이 되고 그리고 또 대사를 증진시키고 기력을 높여줄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암세포를 조금은 사멸시키고 암세포에 죽이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원장님, 동서의학 융합 암 치료라고 하면 한의학적인 치료가 들어갈 것 같아요. 침이나 뜸이나 부항이나 기타 여러 가지 치료가 있을 텐데 한의학적인 치료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미국의 선두암병원에서 통합의학 이용률의 성장이라는 연구를 해서 미국 국립암연구소의 저널에 실렸는데요. 미국에서 한 45개 정도의 그 암센터들을 조사하고 관찰한 결과 약 88.9%의 의료진들이 환자분들에게 실제 한의학적 치료를 권하고 있고요. 또 약 73.3%의 환자분들이 실제로 그 치료를 받고 계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한의학적 치료들이 장점이 대두되고 있는데 우선 침 치료의 경우는 미국의 통합종양학회에서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하였는데요. 암성 통증이나 항암 치료할 때 오심구토 증상들 그리고 방사선 치료하실 때 구강 건조증이 나타나는데 이 치료에 같이 병행하셨을 때 굉장히 효과적이고 안전하다고 합니다. 또 이제 침 치료 전후에 소독을 철저히 하고 일회용을 사용하기 때문에 안전에서도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원장님, 침이 굉장히 효과적이네요. 네, 그리고 침 치료가 체력이 좀 약하신 분은 조금 힘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약침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산삼에서 추출한 산삼 약침, 그리고 자악어에서 추출한 자악어 약침 등을 혈자리에 주입하게 되면 이 침과 약의 효과가 더 시너지 현상이 발생해서 효과가 훨씬 좋습니다. 원장님, 약침 중에서 산삼 약침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산삼 약침은 어떤 효과가 있나요? 네, 최근 연구에서 산삼에서 추출한 물질인 진세노마이드 RG1과 RB1이라는 성분이 항종양 효과, 항염증 효과, 그리고 항산화 효과가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독성 연구 실험에서 주사제의 용량까지 확인을 하였기 때문에 안전하게 치료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주로 환자분들은 복부 관원 혈자리에 시술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통증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실 경우에 상지에는 곡지 혈자리, 그리고 하지에는 족삼리 혈에 치료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뜸 치료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뜸은 혈자리나 환부에 쑥을 태워서 온열을 불어넣어주는 치료 방법으로 또 백혈구를 증가시켜주고 피로를 회복하는 데 굉장한 효과가 있습니다.
암 환자에게서 중요한 게 백혈구 숫자인데요. 항암 치료하실 때는 이 수치가 굉장히 낮아져서 항암이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뜸 치료를 하셔서 예방하시는 게 필요하겠고요. 또 특히 이제 피로의 경우에 어떤 연구에 의하면 뜸 치료를 같이 한 항암 환자군과 그냥 치료한 환자군이 있었는데 이 피로의 개선이 한 73% 정도로 향상됐다고 합니다. 원장님, 최근에는 암 치료에 한약도 많이 쓴다고 하는데 한약은 어떤 효과가 있나요? 네, 한약은 암으로 인한 피로 증상이나 그다음에 체력 저하에 굉장히 많이 쓰였었습니다. 네, 과거에는 이렇게 조금 보완적인 방법으로 쓰였지만 최근에는 암 세포를 직접 공격하는 역할도 하고 있다고 해서 화제입니다. 원장님, 암 환자는 치료도 중요하지만 정말 잘 먹어야 된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식습관은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네, 암 환자는 그 식사요법이 제2의 치료법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요법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잘 드시는 게 중요한데요. 항암 치료 중에는 감염을 조금 줄여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치료의 부작용을 완화시키기도 하고, 또 세포 재생에도 도움을 주실 수가 있으므로 아주 잘 드시는 게 필요합니다. 우선 암 환자들은 하루 3끼를 충분히 섭취하시고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시는 게 좋습니다. 음식은 최대한 익혀서 드시는 게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익히지 않고 드시는 음식은 깨끗하게 씻어서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그런 조리 과정 중에서도 위생이 필요한데요. 손을 깨끗이 씻는다든지, 그다음에 조리 도구들을 자주 소독한다든지 이런 방법들이 필요하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항암 치료를 하시다 보면 여러 가지 증상들 때문에 많이 드시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오심 구토 증상이 있으실 때는 그래도 조금 차가운 음식이라든지 담백한 음식을 선택하시고 냄새가 적은 음식을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 많이 드시기 어렵기 때문에 소량씩 자주 드시는 게 필요합니다. 또 구내염이 심하게 되면 입 안에 닿는 것만으로도 아플 수도 있는데요. 그럴 때는 음식을 잘게 다지시거나 갈아서 그리고 부드러운 상태에서 섭취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 변비가 있을 때는 아무래도 섬유질이 많은 음식을 섭취하시고 또 설사가 있으실 때는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원장님, 주변에서 오늘 암에 대한 촬영을 한다고 하니 뱀술 혹은 벌술이 이런 약주들이 암에 좋냐라는 질문을 하셨어요. 혹시 이런 술 도움이 될까요? 그거는 알코올에 담긴 술이기 때문에 암에는 술이 해롭습니다. 그래서 그런 술들은 드시지 않는 게 좋겠고요. 또한 그 성분인 뭐 뱀이라든지 벌이라든지 이런 독성은 이제 정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술을 담기 때문에 독성이 남아있을 수도 있고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치료가 어려운 만큼 시민들의 궁금증도 많을 텐데요. 원장님, 시민들의 궁금증 영상으로 한번 보시죠. 저희 어머니가 지금 유방암을 투병 중이신데 지금 수술 후에 항암 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근데 지금 후유증도 약간 걱정이 되고 그래서 그러는데 혹시 항암 방사선 치료 중에 한방 치료를 받아도 효과적일까요? 네, 항암 방사선 하시는 시기가 어쩌면 수술보다 더 힘든다고 하는 분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힘든 시기입니다. 이럴 때는 그냥 부작용을 견디시지만 말고 이런 통합암 치료를 같이 하셨을 때 치료율도 높아지고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암 가족력이 있어서 늘 걱정인데요. 특히 유방암을 예방할 수 있는 면역 관리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네. 유방암이 이제 발병의 위험 인자들이 있는데요. 먼저 다른 쪽 유방에 암이 발병한 경우, 그리고 또 가족 중에서 특히 어머니나 자매에게서 유방암의 병력이 있는 경우, 그리고 초경이 빠르거나 폐경이 늦은 경우, 또 출산 연령이 늦은 경우, 또 아이를 적게 낳은 경우, 또한 이제 그 폐경기가 되셨을 때 5년 이상 호르몬 치료를 한 경우, 또 체중이 좀 과다하신 경우나 방사선 노출된 경우가 위험 인자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 해당되시는지 잘 살펴보시고 또 이제 유방암 같은 경우에는 자가 검진을 할 수가 있는데요. 만 30세 이상의 여성들은 매월 생리가 끝나시고 3에서 5일 사이에 이제 거울을 보시면서 본인 유방을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한다고 해서 사실 뭐 작은 종양을 발견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매월 본인의 몸을 잘 살펴봄으로써 변화에 민감해지실 수가 있습니다.
네. 원장님,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암과 면역 치료에 대해서 OX 퀴즈를 통해서 추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보통 암 치료는 암 환자에게 모두 동일하게 적용된다. OX 답해 주세요. 네, 정답은 X입니다. 암의 종류라든지 그다음에 암의 병기 그리고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현대의학 치료도 굉장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수술을 하실 수 있는 암도 있고 조금 어려운 암도 있고 또 항암을 먼저 하시는 경우도 있고 수술 후에 하시는 경우도 있고 종류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방사선 치료가 적합한 암도 있고 그렇지 않은 암도 있습니다. 통합의학 치료의 그런 치료들도 마찬가지인데요. 환자에 따라서 또 암의 종류나 병기에 따라서 환자에게 맞춰서 선택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원장님, 두 번째 질문입니다. 통합 암 치료는 부작용이 없다. OX 들어주세요. 정답은 X입니다. 완벽하게 부작용이 없는 치료는 없습니다. 네, 이런 통합암 치료의 경우에 환자에게 면역력을 상승시켜서 2차적으로 치료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기존의 치료에 비해서는 굉장히 부작용이 적은 치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통합 암 치료는 암 초기에만 효과가 있다. OX 들어주세요. 정답은 X입니다. 물론 초기에 뭐 병행 치료를 하시던 뭐 현대의학 치료만 하시던 초기에 발견해서 치료하시는 것이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연구가 발표되었는데요. 비소세포성 폐암의 경우에 3, 4기 환자들을 모아서 이런 한약이라든지 그다음에 표준암 치료를 같이 시행하고 또 이렇게 표준암 치료만 한 군을 나눠서 관찰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통합의학 치료를 한 군에서 그 반대의 경우보다 1년 생존율, 2년 생존율이 약 10%가량 더 높게 나타났고 또 평균 생존율도 훨씬 더 길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중증도인 약간 말기의 암 환자분들한테도 효과가 있는 게 증명되었습니다. 원장님, 네 번째 질문입니다. 암 환자에게는 생식이 좋다. OX 답해 주세요. 네, 정답은 세모입니다. 이거는 맞을 수도 있고 조금은 틀릴 수도 있는데요. 생으로 드실 수 있는 음식, 채소나 과일들은 깨끗이 씻어서 많이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또 이제 항암하는 시기라든지 이렇게 감염에 취약한 시기에는 또 익혀서 드시는 게 더 좋고 아무래도 생으로 드시면 좀 소화가 더 불편할 수 있기 때문에 본인에게 맞는 걸 선택하셔서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건강라이프, 면역력을 높이는 암 치료법, 동서의학 융합, 통합 암 치료에 대해서 조현정 원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원장님, 시청자분들께 마지막 당부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많이 발생하는 암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암이 발생되고 여러 가지 치료법을 하시는 것보다는 미리 예방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바른 습관을 통해서 건강을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원장님. 내가 앓고 있는 질병, 그리고 내가 궁금한 질병에 대해서 내용과 사연 접수해 주시면 저희가 건강 전문가를 찾아가 필요한 정보 꼭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쏟아지는 건강 정보 속 꼭 필요한 정보만 찾아 전달드리는 건강라이프. 다음 시간에도 건강 전문가와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